이어서 2022년 9월 24일에 시행된 GTQ 포토샵 1급의 A 유형 문제 2번을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해줘야 되는 일은 파일 저장 규칙에 보시면 이런 JPG 파일, 최종적인 결과물 파일이죠. 이 400에 500픽셀짜리 파일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포토샵으로 와서 파일에 새로 만들기를 눌러서 400에 500픽셀이었죠. 자, 여기 센티미터로 되어 있는데 이럴 때 사전 설정을 미리 여러분들이 웹 부분에 이렇게 커서를 두시면은 자연스럽게 픽셀로 바뀌어요. 그래서 400에 500이라고 적어주시고 해상도와 색상 모드 한 번만 더 확인하신 다음에 배경 내용 흰색이죠. 이름은 여러분들의 수험 번호,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이름, 성명, 그 다음 문제 유형 몇 번인지 자 이렇게 적어 놓고 가겠습니다. 확인 눌러주면은 이렇게 생겨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탭으로 열리는 게 싫으신 분들은 편집 부분에 가서 아래쪽에 환경 설정 일반에 가신 다음에 인터페이스 부분에 가보시면요, 탭으로 문서 열기가 체크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거를 체크해 주시면은 앞으로 파일을 열 때 자연스럽게 창으로서 열릴 겁니다. 일단 여기 있는 것도 우리가 이렇게 살짝 떼가지고 좀 자유롭게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를 보니까 1급의 4 JPG 파일을 가져와서 필터를 적용하라고 되어 있네요. 자, 파일에 열기 눌러주신 다음에 문서의 GTQ에 있는 문제 파일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 이미지 가서 1급의 4 선택해 주신 다음에 열기 눌러주시면은 새롭게 이번에는 창으로 열리게 되죠. 자, 이미지가 열렸으면은 여러분들 이동 도구로 그대로 가져오시면 되는데, 자, 이 이미지 크기부터 먼저 볼게요. 위쪽에 이미지 눌러서 아래쪽에 보시면 이미지 크기라고 있습니다. 자, 이걸 눌러서 여러분들이 픽셀을 한번 400이라고 적어보시면 538로 쫙 되어 있네요. 자, 만약 같이 안 바뀌면은 이 비율 제한 부분이 체크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확인 눌러주시면 자, 일단은 400으로 먼저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가져오시게 되면 일단 폭은 정확하게 딱 들어맞게 됩니다. 자, Shift 키 눌러주고 위쪽으로 조금 움직여 주시면 되겠죠. 그런데 문제를 보니까 굴뚝이 오른쪽 편에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상태에서 아까 전에 열었던 거는 그대로 닫아 주셔도 상관이 없고요. 자, 여기 있는 이 이미지를 갖고 조작을 해보죠. 자, 레이어 1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헷갈리니까 1-4라고 적어주고 엔터. 컨트롤 T를 누르면 위쪽에 편집에서 자유 변형을 선택한 메뉴입니다. 자, 지금 상태 이렇게 테두리가 나왔을 때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해서 가로로 뒤집기를 눌러주시면 굴뚝이 오른쪽 편으로 이동이 되죠. 네, 이렇게 반전이 된 거예요. 그리고 전체적인 모양 보신 다음에 지금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엔터 눌러주시면은 자, 이미지는 처음에 가져왔습니다. 여기서 필터에 필름 그레인이라는 효과를 적용하라고 되어 있네요. 자, 먼저 정확하게 내가 적용할 레이어 선택하시고, 자, 만약에 이 썸네일이 조금 작아서 안 보인다 하시면은 여기 레이어 패널의 오른쪽 편에 보시면 패널 옵션이라고 있어요. 이 메뉴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요거 잘 보이시죠? 이걸 눌러서 패널 옵션 눌러주신 다음에 세 번째 거 선택해 주시면 된다고 그랬어요. 좀 썸네일이 커졌죠? 자, 우리는 필터 효과를 적용해 줘야 되니까 위쪽에 필터에 필터 갤러리 부분에 가서 필름 그레인이 어디 있는지 보죠. 자, 여기 없고 여기도 없고 여기 스타일화 예술 효과. 자, 필름 그레인이라는 효과가 있네요. 자, 얘를 선택해 주시고 난 다음에 확인 눌러 주시면은 자, 효과가 적용이 됐습니다. 자, 우리의 문제와 비교를 해보죠. 자, 잘 적용이 됐죠? 자, 두 번째 거 보죠. 색상 보정 1급의 5 JPG 파일을 가져와서 노란색, 녹색 계열로 가져오래요. 자, 1급의 5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자, 파일에서 열기 눌러주신 다음에 1급의 5 이 이미지를 선택하시고 열기 눌러주시면 이번엔 탭이 아니라 창으로 열렸죠? 이 상태로 여러분들 W를 눌러주시면 여기 있는 빠른 선택 도구 메뉴가 나와요. 선택이 자동으로 되죠? 그래서 내가 선택하고자 하는 거를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 이 문제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 둘, 셋, 네 개의 공밖에 없어요. 하나, 둘, 셋, 네 개 덩어리로 된 거 클릭하시고 쭉 가져오시면 되는데, 혹시라도 이 브러쉬가 너무 크거나 작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엔터키 바로 위쪽에 있는 대괄호의 왼쪽과 오른쪽으로 이렇게 브러쉬의 크기를 조정해 줄 수도 있어요.
하나를 선택했는데 다음 거 선택할 때 일단 플러스로 나왔으니까 추가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선택이 잘 되죠? 아래쪽도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선택이 됐고요. 우리 혹시라도 잘못될 때를 대비해 가지고 레이어 마스크를 먼저 씌워놓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레이어 마스크 씌우니까 내가 원하는 부분만 하나, 둘, 셋, 네 개 공 무리만 잘 가져와졌죠? 자, 지금 상태로 이동 도구로 이렇게 끌어서 또 가져오면 됩니다. 자, 가져오고 나서 크기 조절은 컨트롤 T, 자유변형 툴이요. 그 다음에 Shift 키 눌러주시고 이렇게 줄여주시면 돼요. 자, Shift 키를 누른 이유는 우리가 문제에서 봤을 때 좀 아래쪽 편에 위치하면서 방금 전에는 좀 더 공이 컸었잖아요. 그 부분을 줄여준 거예요. 여기를 Shift 키 누르고 조금 더 줄인 다음에 아래쪽에다가 이렇게 가져와 놔죠. 자, 문제가 굴뚝은 살짝 가렸네요. 여기서 이렇게 하고 엔터 눌러주시면 되겠죠? 조금만 더 크게 할까요? 자, 이 크기도 사실은 여러분들 여기서 봤을 때 대략적인 크기를 일단 룰러 부분을 잘 보시라고 그랬어요. 여기 50선에서 한번 떨어지고 그 다음에 시작되는 데는 초록색이 제일 위에 있으니까 한 200 정도, 50에 200이 시작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그거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컨트롤 R을 눌러주면은, 자, 이거는 보기에 눈금자를 표시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단위가 조금 다르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을 더블 클릭해 보시면은, 자, 여기 눈금자를 센티미터가 아니라 픽셀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픽셀로 바꾸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돼요. 여기서 50 되는 지점, 대략적으로만 알면 되죠. 그 다음에 200 되는 지점, 얼추 요 정도 선에 맞게 이 이미지를 선택하고 컨트롤 T를 눌러서, 자, 이렇게 적절한 위치에다가 배치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면 얼추 이제 맞게 됩니다. 조금 더 크게 할 때는 Shift 키 누르고 아래쪽을 조금 크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눈금자를 사용 다 했으면은 클릭하고 옆으로 휙 빼주면 사라져요. 잠깐 안 보이게 하는 거는 컨트롤 누른 상태로 세미콜론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저는 아예 이거를 지금 상태에서 문제를 보니까 노란색 계열로 하나 만들어주고 녹색 계열로 만들래요. 위쪽이 녹색 공이고 아래쪽이 노란색이네요. 먼저 우리가 이 원본을 선택해야 돼요. 레이어 마스크 선택되어 있으면 안 되죠. 레이어 마스크로 우리가 선택 영역을 가져온 이유는 혹시라도 여러분들 가까이서 봤을 때 조금 덜 따진 부분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브러쉬로 이 검정색으로 이렇게 칠하게 되면은 이 공이 없어지기도 하고, 아니면 난 더 추가로 선택이 돼야 됐었다 하면은 이 레이어 마스크에서 이 부분을 선택해서 흰색 브러쉬로 칠을 해주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최대한 원본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수정도 용이하게끔 이런 식으로 레이어 마스크로 작업을 해주는 걸 저는 추천을 합니다. 이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봤을 때 우리가 색깔을 변경해야 되는 거는 레이어 마스크가 아니라 원본이죠. 그래서 원본을 선택하시고 선택 영역 선택하는 건 똑같죠? W를 눌러주면은 빠른 선택 도구가 선택이 된다고 그랬어요. 이 부분 한번 이렇게 선택을 해서 색깔을 바꿔주면 되는데 지금 다 노란색으로 바뀌어 있네요. 자, 지금 선택된 부분만 색깔을 바꿔주는 거니까 위쪽에 이미지 부분에 가서 조정 부분에 가보시면은 색조와 채도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얘를 선택한 다음에 여기서 색상화 한번 눌러주시고요. 그다음 채도를 이렇게 올려주시면은 하나의 색깔로 똑같이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노란색으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노란색 계열로 됐죠? 쉽게 돼요. 확인 눌러주시고, 자, 나는 지금 선택한 부분은 이제 선택을 해제해 줘야겠죠. 수정이 끝났으니까. 그럴 때는 위쪽에 선택에 선택 해제 단축키로는 컨트롤 D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해줘야 되는 거, 이 부분이죠. 여기와 여기. 그런데 이 부분은 방금 전에 우리가 했던 거랑은 좀 다르게 똑같은 색깔로 만드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여기가 가운데 부분은 빠지고 이 초록색이 이 색깔 들어간 부분이 양쪽으로만 나와 있어요. 이럴 때는 자, 포토샵 와서 여기서 헷갈릴 수 있으니까 한번 가져온 이미지들은 바로바로 닫아주는 게 편할 것 같아요. 자, 지금 상태에서
우리가 선택한 부분은 가운데 공도 선택이 됐으니까 자, 일단 원본 선택하는 건 맞고 선택 영역, 이 빠른 선택 도구로 대괄호의 왼쪽을 눌러서 브러쉬의 크기를 작게 해주신 다음에 Alt키를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마이너스로 바뀌는 거 보이시죠? 이때 나는 이 부분은 빠질 거야 라고 지정을 해주시면은 현재 우리는 빨간색, 위쪽에 있는 빨간색과 아래쪽에 있는 빨간색 부분만 선택이 된 겁니다. 일단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주시면은 이 두 부분만 선택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똑같아요. 이미지에 조정 가서 아래쪽에 색조 채도. 자, 이 부분을 선택해서 이번에 또 색상 한번 눌러주신 다음에 초록색으로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겠죠? 확인. 선택 해제는 컨트롤 D. 자, 그러면 컨트롤 숫자 0을 눌렀을 때 100% 비율로 보는 거예요. 두 번째 문제까지 잘 해결이 됐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1급의 5번을 가져오는데 레이어 스타일. 5번은 가져온 거죠? 여기다가 레이어 스타일로 베벨 앤 임보스 부분을 적용을 시켜주래요. 스타일을 적용할 레이어를 먼저 선택하시고 아래쪽에 스타일이니까 FX 효과 부분에 가서 베벨 앤 임보스 경사와 임보스를 선택해 주시기만 하면은 알아서 적용이 잘 될 겁니다. 확인 눌러 볼게요. 그러면 이 효과가 있을 때와 없을 때 자, 이렇게 그림자처럼 좀 뭔가 입체적인 느낌 나시죠? 잘 적용이 됐고 혹시 또 확인하다가 이런 식으로 눈을 가린 채로 여러분들이 그대로 가시면 안 돼요. 반드시 눈이 켜져 갖고 효과가 적용됐는지 확인을 해보세요. 다음은 1급의 6번 이 그림을 가져오래요. 다시 한번 파일에 열기 눌러서 1급의 6 선택해 주신 다음에 가져오시면 되는데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지금 보시면 문제에서는 이 뭔가 이런 메비우스의 띠처럼 생긴 이미지와 사람들만 가져와졌는데 우리가 가져온 이미지는 펜까지 같이 있죠. 배경도 있고 그래서 선택을 잘 해주셔야 돼요. 자, W 눌러서 빠른 선택 두고 선택해 주신 다음에 살짝 이때 여러분들이 선택할 때 클릭하신 상태로 쭉 드래그만 해주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브러쉬가 너무 크게 되면은 배경까지 같이 이런 식으로 다 버리기 때문에 이게 좀 어렵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요 정도 안쪽에 좀 찬다는 느낌으로 요 정도 크기로 해주신 다음에 뺄 부분은 Alt키를 누르고 빼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하면 잘 빠지죠? 그 다음에 내가 선택할 부분은 계속 선택을 해서 이런 식으로 선택이 잘 되게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도 이 배경도 빠져 있나요? 여기가 빠져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좀 뺄게요. Alt키 누르고 살짝 이 사람 부분은 우리 Z를 눌러서 줌 툴로 조금 확대해 주신 다음에 다시 W 눌러서 사람 크기보다 조금 더 작게 안쪽에 위치하게 만들어 준 다음에 살짝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요. 이 부분은 빠지고 자 여기도 살짝 눌러서 빠뜨린 다음에 자 이렇게 해서 이미지가 선택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 이동도구 툴로 가져오기 전에 먼저 한번 레이어 마스크부터 씌워줄게요. 안전을 위해서 자, 이렇게 해주니까 네 이쁘게 잘 따진 것 같아요. 자, 이 상태 그대로 여러분들이 끌어서 이곳으로 우리의 원본이 있는 곳으로 가져오시면 됩니다. 자, 이건 헷갈리니까 바로 지워줄게요. 자, 이거 눌러주신 다음에 크기를 조절해야겠죠? 크기는 여기 50선 비슷하게 한 6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60이고 자 여기 아래쪽에 한 200 정도 되는 크기 60에 200 정도 자, 한 60에 200 정도 되는 지점에다가 놓으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이렇게 위치하게 하면 되겠죠? 얘를 선택하고 컨트롤 T 자, Shift 누르고 비율을 제한해서 이런 식으로 줄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의 원본 사이즈가 이 레이어 마스크로 가려지기 전에 원본 사이즈 자체가 전체를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컨트롤 T를 눌렀을 때 나오는 바운딩 박스 부분과 이런 약간의 간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거는 감안을 하시고 비슷하게만 놔주시면 돼요. 자, 이거는 거의 끝까지 닿아 있는 것 같아서 조금 더 크게 만들어 줄게요. 자,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네, 이제 비슷한 것 같아요. 엔터 키 눌러주시거나 확인 눌러주시면 되겠죠. 자, 지금 상태로 뭘 하라고 되어 있냐면 드롭 섀도우, 그림자 효과만 주면 돼요. 자,
자, 이곳에 와서 FX 그림자 효과 선택한 다음에 항상 미리 보기는 켜주시는 게 좋아요. 확인. 그림자 효과 잘 들어왔고요. 다음으로 할 거는 쉐입 툴 부분에서 발자국 모양을 가면 된대요. 자, 발자국은 바로 요걸 얘기하겠네요. 그리고 얼룩 모양은 아래쪽에 있는 요 두 가지를 나타내요. 먼저 우리의 커스텀 쉐입은 이 네모 부분에 있다고 그랬죠?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해보면은 사용자 정의 모양 도구라는 메뉴가 있어요. 얘를 눌러서 위쪽에 모양 중에서 혹시 이 위쪽에 있는 이 부분이 안 보이시면은 창에서 옵션 또는 컨트롤이라고 써져 있는 걸 선택하시면 돼요. 옵션 누르면 이렇게 사라지죠? 이 모양 부분에 여러분들 아래쪽에 보니까 이렇게 기본만 나와 있는데 이 기본만 나와 있는 거에서 톱니바퀴를 눌러서 모두를 눌러주시면 전부 다 표시가 되겠습니다. 자, 확인 눌러보니까 안 보였던 그런 특수 문자, 특수 그림까지도 다 나오게 됐어요. 발자국은 여기 있네요. 자, 이걸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그려줄 건데, 자, 그릴 때 이렇게 클릭해서 그리면서 Shift를 같이 눌러주시면 크기가 고정이 돼요. 자, 발자국 크기도 어느 정도 되는지 봐야겠죠? 자, 우리 이 발자국은 한 80 정도? 네, 80에서 90 정도 되는 거고, 그 다음에 150, 한 180, 80에 180 정도 되는 데다가 선을 그어줘 볼게요. 80에 180. 자, 이 안에다가 그려주면 되니까 기존 거는 좀 헷갈리니까 휙 없앨게요. 180은 이곳이네요. 자, 여기다가 이렇게 컨트롤 T를 눌러서 여러분들이 위치만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치가 됐으면 한번 이게 어디가 겹쳐 있는지 또 겹쳤을 때 어디가 앞으로 나오는지를 잘 확인하셔야 돼요. 지금 보시면 발자국이 뒤쪽으로 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레이어의 순서가 아래쪽으로 이렇게 가보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레이어가 많아서 혹은 선택이 좀 안 돼갖고 밑으로 잘 못 움직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단축키로 여러분들 컨트롤 키 누른 상태로 대괄호의 왼쪽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내려가요. 레이어가. 반대로 오른쪽을 눌러주시면 위로 올라가고요. 왼쪽, 오른쪽 이렇게. 그래서 한 칸 내려주시면 드디어 이 리본 모양의 뒤쪽으로 위치하게 되는 거죠. 자, 이 발자국 같은 경우는 옵션을 보기 위해서는 다시 이 커스텀 쉐입을 선택을 하셔야 돼요. 자, 모양도 선택이 정확하게 되어 있어야 되고요. 자, 이 발자국 모양의 색깔은 006699네요. 컨트롤 C 해서 여러분들이 칠 부분에 여기서 없으면은 여기 있는 컬러 휠 부분 선택하신 다음에 아래쪽에 붙여넣기 한 다음에 확인 눌러주시면 발자국 색깔 들어왔죠? 또 두 번째로 할 건 레이어 스타일의 스트록 2픽셀의 이 색깔로 하래요. 일단 이 색깔부터 저장을 할게요. 복사를 좀 해서 레이어 스타일 적용해 주겠습니다. 선택하고 자, 일단 획은 없는 걸로 해주세요. 없는 걸로 레이어 스타일로 적용을 할 거라서 여기서 획, 선 부분 선택하시고 획 부분에서 색상을 자, 여기서 색상 방금 전에 복사한 색깔 넣어준 다음에 2픽셀이라고 나와 있었죠? 이걸 2라고 적고 확인 눌러줬고 여기까지 됐어요. 그다음 불투명도를 50%로 하래요. 보시면 전체적인 불투명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스트로크만 얘기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이 획 부분을 더블 클릭해서 여기서 이걸 50%로 해주시면 되는데 우린 지금 이게 아니라 발자국 안쪽도 문제를 볼게요. 자, 발자국 안쪽도 좀 흐릿하죠. 그럼 전체적인 오퍼시티, 투명도를 조절하라는 얘기예요. 다시 가서 이거는 그냥 100%로 만들어 주신 다음에 이 레이어 자체를 불투명도를 50으로 입력해 주시고 엔터를 딱 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동 도구 툴로 항상 기본 상태로는 두시고 자, 또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얼룩 모양이 있네요. 얼룩 모양. 자, 하나, 두 개가 있는데 이 색깔 두 개가 바로 그 두 개란 얘기예요. 두 개 각각 넣어줘라. 처음 거는 CCCCCC네요. 자, 이거를 선택, 복사해서 일단 얼룩 모양이 어디 있는지 보죠. 커스텀 쉐입 도구 상자에서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위쪽에 이 모양에서 얼룩 모양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네요. 자, 요걸 더블 클릭해서 지금 문제 보니까 둘 다 빵꾸 뚫려 있는 거 맞죠? 자, 하나 그대로 그려주면 되는데 역시 크기를 봐야 돼요. 요거는
한 100 정도 되는 선인가요? 100 정도? 100이 조금 안 되게 한 80 정도에, 그 다음에 200 한 280 정도, 100에 한 280 정도 되는 지점. 자, 기존 거는 없애줄게요. 일단 이렇게 없애주시면 되고요. 100에 한 280 정도, 네, 요 정도 선에다가 그려주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맞죠? 여기다가 커스텀 쉐입 다시 선택하면 자동으로 아까 전에 선택했던 모양은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다가 Shift 누르고 이렇게 그려주고요. 또 하나 여기 아래쪽에다가도 Shift 누르고 또 그려줄게요. 그럼 두 개의 레이어가 만들어졌는데요. 자, 일단 위쪽에 있는 레이어부터 선택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내가 선택한 레이어가 어떤 색깔인지 모르겠다, 어떤 레이어인지 모르겠다 하시면 눈을 껐다 켜보면 돼요. 야, 이게 위쪽이고 이게 아래쪽이구나 알 수 있죠? 자, 요거 일단 썸네일 부분을 더블 클릭하시면 색깔을 바꿀 수 있어요. 그러면 문제에서 CCCC 6개, C가 6개였으니까 CCCCCC 하고 나서 확인을 눌러주면은 위쪽에 있는 이 별의 모양이 잘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FFFCC 여기에 아래쪽이 요거였잖아요. 혹시 모르니까 그냥 이렇게 선택해서 아래쪽 적어주면 안 헷갈릴 것 같아요. 자, 썸네일을 다시 더블 클릭해서 이곳에다가 붙여넣기 하고 엔터 눌러주면은 별의 색깔도 잘 들어왔죠. 다음은 이너 섀도우 내부 그림자를 주라고 되어 있네요. 각자 효과를 넣고 복사를 해보겠습니다. 아래쪽 선택하시고 난 다음에 FX 부분에서 이너 섀도우 안쪽 그림자, 내부 그림자예요. 이 내부 그림자를 확인 눌러주면은 그림자가 잘 생겼죠. 이 효과를 그대로 적용할 때는 Alt 키를 누르고 그대로 효과 부분 선택해서 아래쪽에 있는 레이어에다가 가져다 놓으면은 똑같이 효과가 복제가 됩니다. 자, 문제 보니까 약간 찌그러져 있네요. 자, 이게 이 별 모양, 얼룩 모양이 OCO라고 쓴 이미지 위쪽에 위치해야 되니까 우리가 이 회색빛 요 별을 선택하고 컨트롤 T 눌러서 살짝, 이거는 Shift 안 눌러줘도 되죠? 우리 비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위쪽으로 살짝 뭉개지게 만들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만들고 엔터. 지금 별이 너무 붙어 있는 건가요? 비슷하죠? 옆으로도 좀 늘려주고 이런 식으로 살짝 만들어주면 될 것 같아요. 너무 겹쳤나? 네, 요 정도요. 노란색 얼룩 모양도 선택하고 아래쪽에 이 부분이 바로 한 230 정도? 네, 230 정도 되는 선에서 230에 한 400 조금 더 되네요. 230에 420 정도? 자, 230에 230 정도에 420 정도. 네, 이 정도 되는 데다가 이 별을 컨트롤 T에서 좀 뭉개주겠습니다. 또 이렇게 놓고 여기다가 이렇게 놓으면 되겠죠? 엔터. 그러면 지금 봤을 때 조금 더 크게 해야 되네요. 옆으로. 자, 이런 식으로 하면 잘 만들어졌죠? 자, 일단 이런 가이드라인 한 번에 안 보이게 하는 방법은 컨트롤 누르고 세미콜론을 눌러주면 된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한 다음에 일단 우리 더 할 거 없잖아요. 그럴 때는 보기 부분에 가서 아예 다 없애주는 게 좋아요. 안내선 지우기를 눌러주시면 통째로 다 지워지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그림 효과 부분은 다 완성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 두 번째로 문자 효과를 적용해 봐야겠죠. 문자 효과는 탄소 배출량 제로라고 쓴 글자들이고요. 컨트롤 C 해서 우리가 도둠 42포인트로 일단 써주겠습니다. 자, T를 눌러주시면 이 부분이 선택이 돼야 되는데 선택이 바로 안 되는 거는 위쪽에 왼쪽 보이시죠? 한영키가 눌려 있어서 그런 거예요. 한영키 눌러주시고 다시 한번 T 눌러주시면 여기다가 글자를 적겠다. 자, 안쪽에 깜빡깜빡이고 있죠? 자, 이때 컨트롤 V를 눌러주시면 방금 전에 우리가 가져온 글자가 가져와졌고요. 자, 만약에 난 이렇게 하기 싫다. 한번 ESC 눌러보세요. 이 글자는 일단 제일 위쪽에 위치하니까 일단 제일 위쪽에 있는 레이어를 선택하시면 우리 글자 쓸 때 자동으로 그 위쪽에 위치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T 선택했을 때 위쪽에 나오는 이 부분 컨트롤 패널에 보니까 도둠체였잖아요.
여기다가 도둠 엔터. 42포인트였죠? 42포인트 엔터. 이렇게 하면은 시작할 때부터 42포인트 도둠체로 시작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다가 클릭하시면은 아까보단 좀 커서가 커졌죠? 컨트롤 V 눌러주시면 글자가 잘 써졌고요. 여기서 팁 하나 알려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이 확인을 누르거나 아니면 여기 있는 이동 도구를 눌러도 되지만 글자를 쓰는 도중에도 컨트롤 누른 상태로 엔터를 딱 눌러주시면은 바깥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바깥으로 나왔을 때 컨트롤 T를 눌러서 이렇게 옮겨줄 수도 있어요. 물론 우리 이 안쪽에 글자 쓰는 와중에도 컨트롤 누른 상태로는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고요. 그냥 팁이니까 많이 연습하시면은 시간 단축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컨트롤 T V 눌러주시면 다시 여기 있는 무브 툴이 돼야 되는데 역시 한영키가 눌려 있었죠? 한영키 누르고 V. 자, 탄소 배출량 제로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레이어 스타일이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로 색깔이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가면 된대요.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부터 적용해보죠. T, 타입 툴 레이어 선택하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선택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색깔 부분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를 봤을 때 오른쪽 편 세부 설정에서 색깔을 선택하시면 아래쪽에 색깔 부분을 우리가 직접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첫 번째 이 윗부분은 그냥 투명도를 나타낸다고 그랬고요. 아래쪽이 바로 색깔 부분인데 두 개밖에 없죠. 그럼 색깔을 하나 더 만들어야 돼요. 클릭만 하시면 새롭게 색깔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어떤 색깔들이 있는지 볼게요. 요거네요. 컨트롤 C 해서 첫 번째 거 여기 색깔 부분을 더블 클릭하시면은 색깔 정할 수 있죠. 여기 아래쪽도 더블 클릭해서 두 번째 색깔 FFF 하얀색이네요. 확인. 세 번째는 더블 클릭해서 아래쪽에 CC9966 여기 컨트롤 C 해서 넣어주면은 세 가지 색깔이 잘 들어왔고요. 일단 확인 눌러주겠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아래에서 위쪽으로 지금 90도 각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아래는 파란색 그리고 위쪽이 잘 들어와 있네요. 혹시라도 조금 달라져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각도를 직접 바꾸시면 돼요. 저는 다시 원래대로 90도로 놓고 확인을 눌러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거 했고요. 그 다음에 스트로크도 줬어야 되네요. 자, 스트로크 2픽셀에 000033 자, 스트로크를 줘야 돼요. 자, 이 효과 부분을 다시 더블 클릭하시면은 기존 효과들을 편집하거나 추가로 다른 효과들을 더 적용할 수 있어요. 획 부분을 눌러서 몇 픽셀이었죠? 2픽셀 2픽셀의 색상을 여기서 이 색상을 컨트롤 V 방금 전에 붙여넣기 한 거 색상으로 가져오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되겠죠. 자, 이 탄소 배출량 제로는 글자의 모양 자체가 이런 식으로 뭔가 다른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자, 이런 거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타임 레이어 선택했잖아요. 그 상태로 도구 상자에서 T 눌러주시면 위쪽에 이런 메뉴가 나오게 돼요. 여기 있는 T라고 되어 있어. 요 중에서 뭐 물결이라든지 물고기 모양 여러 가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한번 방금 봤을 때는 물고기 모양 같은 거였어요. 똑같죠? 확인 눌러주시면 되는데 여기 구부리기를 적절하게 여러분들이 보기 좋게 설정하시면 돼요. 따로 얘기가 없으면은 그냥 기본 상태로 두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확인. 그러면 우리의 최종 결과물과 똑같아졌죠, 이제? 초록색 위쪽에 다 배치가 되어 있고요. 조금만 조절을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이렇게. 일단 지금 만든 거를 원래는 중간중간에 저장도 했었어야 되지만 그건 여러분들이 연습 이후에는 꼭 중간중간 저장을 하시고 우리 위쪽에 파일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눌러서 수험번호 성명 2라고 되어 있는 JPG 파일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JPG 선택하고 이미지 폴더가 아니라 GTQ 폴더 안에 있어야 되겠죠? 여기다가 여러분들의 수험번호와 성명 그 다음에 문제 번호 적어주신 다음에 저장 눌러주시면 자, 지금 이 JPG 파일로 저장이 하나 됐고요. 다음 중요한 게 있죠? PSD 파일은 10분의 1 크기예요. 자, 지금 이 포토샵 파일을 이미지 부분 눌러서 아래쪽에 이미지 크기 눌러주신 다음에 여기를 40으로 아래쪽에 비율 제한 꼭 묶어 두시고요. 그래야지 같이 바뀌어요. 확인 눌러주시면 10분의 1 크기로 작아진 상태로 다시 한번 파일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눌러서 이번에는 포토샵 파일로 저장하겠습니다. 포토샵 파일. 자, 요걸로 그대로 GTQ 폴더에 저장해 주시면은, 요건 다시 표시 안 하면 눌러주시면 되고요. 확인 눌러주시면 완료가 됐죠. 자, 닫아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 지금 GTQ 폴더에 왔을 때 여러분들이 1번과 2번까지 잘 푼 거예요. 자, 이렇게 2번 문제까지 마쳤습니다.